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습니다. 평 LTA 다 보인다. 커버가 닫혀 있어도 사람의 최신작 LG G2.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이번에는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얼마 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저장 탱크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었는데 확인 결과 배수밸브가 모두 열려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지상 오염수 저장 탱크에서 방사능 오염수 300톤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조사 결과 저장 탱크 주변에 설치된 콘크리트 차단부의 배수밸브 24개가 모두 열려 있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콘크리트 차단부는 원전에서 유출된 오염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저장 탱크 주변에 설치해 놓은 것인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배수밸브 24개가 모두 열려 있었고, 그래서 저장 탱크의 균열 때문에 새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염수가 차단부 밖으로 쉽게 흘러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오염수 유출 사고도 시설 관리자의 실책에 따른 인재였던 셈인데요. 콘크리트보의 배수밸브가 닫혀 있었더라면 탱크에서 유출된 오염수 300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콘크리트보 안쪽에 고여 있었을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예, 최근 이집트 사태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 2년 전에 이집트 시민혁명으로 수출돼 수감되어 있던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석방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집트 법원이 어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석방을 명령했고 카이로 남부의 토라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석방 뒤 군 병원으로 이송돼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가택연금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석방으로 이집트 전국이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은 무바라크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이집트 정국은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 나스닥 시장이 전산장애로 3시간 넘게 거래가 중단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22일 낮에 발생한 일인데요. 예. 낮 12시 14분쯤 시작된 전산장애가 오후 3시 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나스닥 주식과 옵션 거래가 3시간 정도 중단됐는데요. 이번 사고는 주식 호가를 분산시켜주는 프로세스에 문제가 발생해서 생긴 일로 보이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자연재해 등 외부 충격이 아닌 이유로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가 중단된 것은 지난 1987년 주가 대폭락 사태 이후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석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리는 비 때문이었는지 매시각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림픽대로 공항 가는 길인데요. 여의상리나들목을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포대교부터 차량 밀리기 시작하고요. 그 전으로도 천호대교부터 동호대교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주춤합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 가는 길도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륜나들목부터 성수대교 지날 때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자유로 방화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반포대교까지, 또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구간 정체인데요. 일산 쪽으로는 광진교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마포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km 미만 이동합니다. 이 밖에 외곽도로 중에서는 봉담 과천간 도시고속화도로 봉담 쪽으로는 금곡나들목에서 호매실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 반대 과천 쪽으로 가는 길 과천터널 못 간 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계분기점 부근부터 시속 10km 미만으로 꽉 막힌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청계터널 부근, 그리고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장수와 송내 사이, 노오지에서 김포요금소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는데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부터 송내, 도리 부근, 조남부터 청계터널까지 무려 25km 구간 차량 정체가 이어집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평소 만나고 싶었던 우리 시대의 피플을 만나봅니다. 피플. 야구 시즌입니다. 야구 때문에 죽고 산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가 6년 연속 관중 500만 명을 돌파 달성했죠. 물론 700만 명 넘었습니다만 최근에 500만 명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도 7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야구에 열광할까요? 야구는 구기 중에 공이 들어가야 득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야 득점하는 유일한 종목입니다. 공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또 야구는 신체적 조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키가 작아도 뚱뚱해서 뼈가 나와도 또 빨리 뛰지 못해도 야구사에 이름을 남긴 스타는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야구가 재미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말 투아웃에서도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야구를 보는 가장 큰 즐거움이죠. 야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경기라는 겁니다.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흔히 해설 중에 석반처럼 하는 말이 있죠. 야구 몰라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피플에서는 바로 그 말의 주인공, 야구 해설계의 레전드이자 최고의 해설가이죠. 하일성 해설위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하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어요. 예,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도 반가워하는 오랜만입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일성입니다. 참 좋네요. 오늘 아침에 좋은 분하고 방송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 좋고 또 야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느 야구 팬이나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그 야구광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참 우리 국민의 그 적성과 너무 맞는 이 경기가 야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해설로 바쁘시고.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방송 끝나면 또 저녁에 목동 가야 되고 일요일 날은 또 마산 가야 됩니다. 오늘 넥센 어디가 바쁘십니까? 오늘 목동에서는 이제 아이고 제가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저도 지금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아침에 넥센하고 NC입니다. NC. 네, NC 다이너스하고 저 넥센하고입니다. 어제는 저 넥센이 박병호 선수의 홈런으로 귀중한 승리를 했는데 넥센이 이제 지금 창단 이후에 4강에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아주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넥센이 작년에도 그 마지막에 그 힘이 빠져서 4강에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기대가 큽니다. 예, 저는 저기 출발새 아침 피플 야구 해설계의 레전드 하일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받습니다. 하일성 해설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은 샤프 0945 우물정 0945 문자 메시지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구 이야기도 물론 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신 김에 개인사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0년이 넘는 동안 한우물만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야구 해설가가 된 계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야구를 해가지고 성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를 야구 특기생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근데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체육대학 교수의 어떤 꿈을 갖고 좀 일찍 야구를 그만뒀죠. 그러다가 이제 체육 교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일본 최대 유학 준비라고 있는데 당시 동양방송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TBC죠? 네, TBC요. 네, TBC에서 야구, 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가 앞으로 5년에서 6년 안에 프로화가 될 것이다는 쪽에 대비해서 해설자를 육성하자는 그런 어떤 계획에 제가 이제 운 좋게 발탁이 됐죠.
예. 그래, 또군요. 예. 그래서 TBC가 이제 첫 데뷔인데, 첫 했을 때 술 마시고 음주 방송 하셨다면서요? 예, 예. 그때 해설 파트너가 김성근 감독이시고. 아니, 파트너, 김성근 감독이 아니었고, 예. 그 전에 김성근 감독이 제 전에 하셨는데, 예. 김성근 감독이 이제 조금 이제 일본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 한국 이제 발음이 좀 서툰 데다가, 김성근 감독이 요즘에는 약줄 안 하시지만 옛날엔 약줄 많이 하셨어요. 예. 그 전날 약줄 많이 하셔가지고, 일본 말을 많이 썼어요. 예. 뭐 지금이 쇼부 타임입니다. 예. 승부 예, 뭐 아니면 지금 개구땅 됩니다. 뭐 이제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김성근 감독이 그만두시면서 제가 뒷차를 탄 거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사실 일반인들도 방송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진짜 TV 한 번 나오면 동네에서 돼지 잡고 잔치할 때입니다. 일반인이. 예, 맞습니다. 방송 나가면. 그러니까 해설이 뭔지도 모르고 방송을 하니까 그냥 기분 좋아서 갔는데 그때 박종세 아나운서 이제 예. 아주 대선배님이시죠. 박종세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이 쫄아가지고 말을 안 하니까 그 PD가 어디서 내가 술은 좋아한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그때 뭐 이상한 음료수 통에다가 예. 소주를 한 가득 부어가지고 와서 그걸 먹으라 그러니까 또 긴장한 데다가 그걸 먹으니까 완전히 돌아가지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때 저한테 소주를 갖다 주셨던 분이 이 YTN에서 예. 국장까지 하다가 그만두신 분입니다. 내 성함은 말씀을 안 하지만. 성함은 감춰두십시오. 그러니까 첫 방송이 음주 방송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레전드가 되신 것까지 정말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야구 강입니다만은 이 야구장에서 야구 보는 것도 참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자기 스스로 작전을 생각을 하고 감독의 작전과 비교도 하고 네네. 그런데 또 야구 해설을 듣는 재미로 중계도 또 재미있거든요. 어떨 때는 또 보면 야구장 가는 것보다 중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 의원님 명성이 자자한데 지금 중간에 KBO 사무총장 네, 사무총장 했습니다. 이제 야구 행정가로 나가셨는데 그 무렵이 프로야구가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제일 어려웠어요. 예. 제가 2006년도 5월 달에 사무총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2005년도에 320만 관중이 들어왔습니다. 예. 상당히 침체돼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맞자마자 현대 유니콘스가 해체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8개 팀에서 7개 팀으로 숫자가 줄게 돼 있었는데 제가 그 19단 9구단 19단 창단할 때 진짜 여기저기서 서로 하겠다고 막 그랬을 때 예. 저는 정말 남다른 감회를 느낀 것이 당시 현대 유니콘스가 해체된다 그랬을 때 제가 대한민국 기업 한 20군데를 찾아다녔습니다. 8구단을 살리기 위해서. 네. 9구단, 19구단. 네, 아니죠.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해달라고. 예, 그래서 말이에요. 그 구단을 살리기 위해서. 네, 살리기 위해서. 예. 근데 그때 거의 다 거절당했어요. 예.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접근된 때가 이제 농협이었었죠. 예, 맞습니다. 농협은 다 하려고 그랬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된 것이 STX입니다. 예. 네, 그런데 MOU까지 다 체결됐다가 결국은 그쪽에서 또 뭔가 또 일이 좀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이사의 투표 결과 4대 3으로 부결이 돼서 그것도 안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건 KT가 또 그렇게 됐구나. 예, KT가 그랬죠. 네, KT가 그렇게 됐고 STX는 이제 보도가 먼저 나갔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보도가 기억은, 먼저 예. 나가는 바람에 이제 무산되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7개 구단으로 만약에 축소가 되면은 프로야구가 그러지 않아도 침체된 상태에서 5년 정도 후퇴될 거다고 했을 때 그때 구원 투수로 나서 준 것이 이제 넥센 히어로즈죠. 예. 네, 그때 참 고생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가입금 없이 예. 팀만 인수해달라 그래도 거절을 당했는데 지금은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예. 서로 하겠다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당시 실무진 입장에서는 저는 진짜 감개가 무량하죠. 예, 그때 그 넥센을 인수한 이장석 씨 처음에 또 욕도 많이 듣고 오해도 많이 샀습니다. 네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넥센을 튼튼하게 키운 거 보면 예, 그분도 참 보면 대단한 재능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프로 스포츠의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기업이 인수해서 구단을 운영하다 보면은 예. 만약에 기업이 어려워서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나 넥센은 스폰서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넥센을 예를 들어 위한 지금 넥센이 회사죠. 예. 지금 메인 스폰서란 말이에요. 예. 그 계약에 의해 가지고 넥센 히어로즈라고 해서 구단주 또 구단의 모든 권리를 갖고 행세를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기업이 어려서 안 되면은 계약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메인 스폰서. 또 메인 스폰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저는 이게 프로 스포츠의 하나의 롤 모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보고. 그리고 이거는 모 기업의 지원이 없이 이 광고를 얻어가지고 예. 구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프로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군요. 구단에서 노력을 해야 흑자가 나니까요. 예, 근데도 처음엔 그 오해를 많이 샀죠. 선수 팔아서 연명하는 네, 구단 네. 아니냐. 예, 지금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올라오는데 네. 제가 한 2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0690님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예, 네, 좋습니다. 예,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심장 수술도 했고 예. 처음에 위암인 줄 알고 위 수술도 했고 그러나 예. 나중에 그 양성으로 다행히 나왔고 예. 담낭 수술도 했고 그러니까 큰 수술을 3번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주치의가 당신 나이도 있는데다가 너무 과로다 일하는 거 줄여라. 예.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 나이가 65인데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 아냐고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함으로써 건강을 되찾았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그 질문은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8324님 이번 4강팀은 어디입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삼성, 예. LG, 예. 그다음에 두산, 넥센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아, 롯데가 빠졌군요. 네. 예. 롯데 팬들. 일단 이거 이거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러다가는 그 넥센이 탈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9개 구단 NC가 참가하면서 9개 구단이 되면서 홀수가 됐잖아요. 예. 지난해 넥센이 전반기에 잘 나가다가 주저앉았던 것은 선수층이 두텁지 못했고 예. 4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다 보니까 선수층이 두텁지 못하다 보니까 주전 예. 선수들이 체력에 부하가 걸려서 주저앉았는데 올해는 9개 구단이 그 경기를 하다 보니까 스케줄에 따라서 3일을 쉬고 들어온다든가 그렇죠. 이런 스케줄 변동이 있고 특히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3연전 시스템에서 후반기 들어와서 2연전 시스템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도 상당히 많고 선수들이 체력 소모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넥센 쪽에는 굉장히 9개 구단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스케줄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하선배하고 저하고. 내기하자고요. 예, 내기해서 나중에 술 한잔 사기로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질문 난 망신이잖아요. 6316님. 아직 풍납동 사시나요? 어느 팀 응원하십니까? 해야 되는데. 아직 풍납동 사십니까? 풍납동이 아니라 저는 풍납동에 사신 적 없었어요? 저는 풍납동 쪽은 송파구인데. 예, 그러니까 송파구 풍납동이죠. 송파구 가락동입니다. 아, 지금 가락동입니다. 아, 풍납동 부근에서 많이 보시니까. 제가 그쪽에서 많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저녁에. 그렇군요. 그 어느 팀 응원하십니까? 하는 질문은 답변 그거는 대한민국의 야구 해설자 누구한테 질문해도 똑같지만 어느 팀을 응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예, 오늘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 잠시 뒤 4부에서 하일성 해설위원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사연 소개도 계속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사연을 보내주실 때 샤프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한겨라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됐어? 강수 할아버니,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웃.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에치,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26도를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100와트 절약하기 운동 모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긴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예, 저녁에 출발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습니다.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엄마들은 수유 준비할 때마다 걱정이 많다. 물온도, 수유농도, 영양 걱정까지. 이젠 액상으로 된 베비언스로 바꾸세요. 체계적인 영양 설계는 기본. 한 병 한 병 무균 상태로 만들어져 뚜껑만 바꿔 끼면 수유 준비 끝. 대한민국 수유 상식을 바꾸다. 액상유아식 베비언스. 예, 이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피플 계속합니다. 오늘은 최고 야구 해설가 한일승 위원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제가 좀 질문 드리죠. 그 프로야구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본 프로야구의 문자 그대로 산증인이십니다. 네. 예, 우리 프로야구 매력 일본과 미국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선 응원 문화가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야구장에 보게 되면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예. 와서 느끼는 게 뭐냐? 응원 문화예요. 이런 응원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특히 롯데의 응원을 보고 나면. 예, 제가 사무총장 할 때 그 일본 그 TV 방송국에서 2군데서 찾아왔어요. 예. 롯데의 그 응원 그거를 갖다 다큐멘터리로 좀 만들고 싶다고요. 예.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야구의 하나의 특징 중에 가장 그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그 아기자기하다는 거예요. 예. 파워와 그다음에 기술과 기동력을 이제 겸비하는 그런 파워 야구가 아니라 파워와 기술이 겸비돼 있기 때문에 야구가 상당히 좀 그 단조롭지 않고 다양하다는 데 있습니다. 예. 우리 그 프로야구가 지금 32년이 됐는데. 네. 늘 이 흥미 위주의 뭐 기사가 나오긴 합니다만 베스트 그 나인. 네. 이걸 그 역사상 인물로 뽑는 기사 가끔가다 있습니다. 가끔 나오죠. 우선 최고의 투수 누구였다고 생각합니까? 역시
지금 뭐 기아 감독을 하고 있는 선동열 감독과 고인이 된 최동원 씨죠. 네. 누가 뭐래도. 예, 솔직히 두 사람 중에 누굴 지지하겠습니까? 근데 누굴 지지가 아니라 이건 있습니다. 한 경기를 놓고 볼 때, 딱 한 경기를 놓고 본다면은 조금 더 선동열 감독이 좀 더 위력적인 공을 던지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고인이 된 최동원 선수는 연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팀에서는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경기를 놓고 위력을 본다면은 뭐 조금 아마 신체적인 조건에서 조금 앞서지 않나 싶습니다. 문자 그대로 철안이었죠? 네, 철안이었죠. 지금 우리 프로 경기가 그때는 지금보다 게임 수가 적었는데도 장명부 감독이 30승을 했습니다. 네, 장명부 선수요. 네. 예. 장명부 감독이 아니라 장명부 선수가 30승을 하고 최동원 선수가 27승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최동원 고 최동원 씨가 진짜 진가를 발휘했던 것은 롯데가 우승할 당시 4승을 혼자 했다는 점이거든요. 삼성과. 네, 그러니까 연투, 위력적인 공을 가지고 연투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 마지막 경기가 이모균 선수하고 최동원 선수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마지막 최동원 선수가 쫓아가서 보수와 끌어안는 장면, 그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스윙이냐 아니냐, 그런 마지막 단계였는데, 참 대단했어요. 한마디로 진짜 대단했습니다. 올해는 NC 다이노스가 처음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승률이 4할 중반대 가까이. 네, 그렇죠. 목표가 4할이었는데 4할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제가 이제 단장이면서 이제 사무총장을 할 때인데 누굴 감독을 갖다 시키느냐고 고심하다가 그때 김경문 감독을 제가 선임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굉장히 남들은 고집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걸 소신으로 봤어요. 예.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의 장점은 분명한 자기의 야구 철학을 갖고 있다는 그것이고 그다음에 선수 발굴을 잘합니다. 이정욱 선수라든가 김현수 선수라든가 아니면 손시현 선수라든가 최준석 선수라든가 이런 무명의 선수들을 전부 스타로 두산에서 키워냈던 것이 있기 때문에 NC가 신생팀으로서 김경문 감독을 초대 감독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탁월했다. 왜 선수 보는 눈이 탁월했냐면은 지금 도루 부분 1위를 하고 있는 1번 타자 김종호라는 선수는 삼성의 2군에서도 무명 선수였었어요. 그랬죠. 근데 10억이라는 돈을 포기하고 김종호 선수를 갖다가 트레이드 해왔을 때 전부 다들 의아했다고요. 저도 이야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리고 저 무명 선수를 그래도 2군에서 1군에 거의 올라오지는 못했던 거의 2군에 있었던 선수인데 전부 의아했죠. 지금 정말 빠르대요. 빠를 정도가 잘 훔치고 정말 잘 훔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선수 보는 눈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트레이드를 해왔을 때 이호준 선수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호준, 모창민, 지석훈, 박정준.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뭐냐? 이호준 선수 외에 전부 백업 요원들만 있었던 선수들인데 그러나 아마추어 때 나름대로 다 좀 허든 선수들이에요. 그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점. 그러니까 선수 보는 눈이 탁월했다는 얘기죠. 참 야구 보는 재미가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호준 선수만 하더라도 SK에서 장현 같은 경우에 거의 벤치 신설 때 많이 지고 있죠. 그렇죠. 경기 출전하는 것보다는 벤치 있었던 게 더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김경문 감독이 이야기는 그거죠. 고생을 해본 선수. 한을 갖고 있는 선수. 그런 선수들이 뭘 해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기아는 왜 이렇습니까? 기아가 올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선두를 질주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명 감독의 선수가 참 좋은 선수가 많고 올해는 특히 김주찬 선수 같은 선수가 가세를 했는데. 근데 이 기아가 말이죠. 늘 보면 늘 부상 선수가 많아요. 선동열 감독이 부임해가지고 제가 만나보니까 아니 왜 기아는
왜 이렇게 부상 선수가 많은지 모르겠다. 이 원인을 찾아야 기아가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올해도 결국은 부상 선수 없이 출발하는 듯 했습니다만은 뭐 김수찬 선수라든가 김선빈 선수라든가 전부 부상이에요, 지금요. 예, 그렇죠. 네, 이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예, 다시 문자 메시지 한2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9087님, 환일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무식하시나요? 지금도 엉덩이가 얼얼합니다. 아니, 대단히 엄격한 선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는 체육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놀지 않았어요. 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만나면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체육 선생님이 몽둥이 되니까 발음도 못하고. 예, 7267님, 프로야구 원년부터 광팬입니다. 올해 유독 50논란이 심합니다. 특히 넥센에 50이 많다는 소문들이 돌던데 이건 뭐 응원하는 팀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비디오 판정이 많아진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보면요. 예.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오심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죠. 오심도 경기의 일부분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128경기를 하다 보면은 오심 때문에 이기는 팀도 있고, 이득을 보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예. 제가 사무총장을 할 때도 그때 심판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오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오심이 승부를 결정짓는 오심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중요한 거는요. 예. 다시 프로야구 다른 팀들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예. SK가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선 제일 먼저 SK 야구라는 것은 김성근 감독의 그 야구 스타일에 젖어 있는 팀입니다. 칼라가 강했죠. 칼라가. 예. 그러니까 야구가 뭐냐면은 장점을 갖고 오는 야구였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야구냐면은 야구는 선발 투수가 이기는 상황에서 5회를 넘겨야 승리 투수 조건이 됩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4대1로 이기고 있어요. 지금 5회 말 상대팀 공격이에요. 예. 근데 한 점 줬어. 그럼 5대2가 되죠. 근데 원아웃에 만루가 됐는데 상대 쪽에서 대타 기용을 했어요. 지금 SK 투수한테 굉장히 강한 타자예요. 예. 그런 보통 일반적이라면은 놔둡니다. 왜? 선발 투수의 어떤 승리 조건을 지켜주고 그 선수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게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놔두는데. 그렇죠. 김성근 감독은 팀의 승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바꿔버립니다. 저 상대 타자한테 강한 투수 쪽을 갖다 투입을 시켜버려가지고 차단을 시키는 야구를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참 잔혹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의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그것이 나눠져 있는데 그동안의 SK 야구라는 것은 지키는 야구였어요. 정우람 선수라든가 이런 불펜진이 강해가지고 그런데 정우람 선수가 빠져 있는 상태에 이만수 감독은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수업을 받은 감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김성근 감독 체질에서 이만수 감독 체질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어중간한 칼라가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것도 이만수 감독이 내년 내후년 계속 지봉을 맡아가지고 움직인다면은 워낙에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금방 칼라가 바뀌지 않겠냐. 그러나 지금은 과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 SK도 좀 살아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도 이제 김응용 감독이 오셔서 올해 승률 지금 3할에서 다시 무너졌는데 또 살아날 수 있겠죠? 네, 아마 내년 정도는 달라질 겁니다. 사실 김응용 감독이 하나를 갈 때는 유현진 투수 쪽에는 유현진 선수, 타자 쪽에는 김태균 선수가 있다는 그 전제하에 팀을 구성을 했는데
유현진 선수가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예. 몇 가지만 제가 좀 짧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가 우리에게 중계가 되고 나면 우리 프로야구 관객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시각적인 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TV 중계를 하다 보게 되면은 화면상으로 미국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뛰는 야구장은 아름답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그나마 잠실이나 사직이나 문학 외의 야구장은 우선 시각적으로 초라하죠. 초라하다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메이저리그를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의 기량도 점점 발전해 나가는데 팬들이 야구를 아는 높이의 눈에 우리 선수들 기술이 쫓아가질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우리 프로 경기가 미국의 최소한 트리플은 되지 않느냐. 트리플은 되죠. 왜냐하면 베이징 올림픽 우승 WBC 4강 그렇죠. 준우승이라는 것은 그거는 운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이제 내후년 되면 KT가 등장을 해서 10개 팀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리그를 두 개로 나눠야 되겠죠, 다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KBO의 이사회가 이제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KBO 너희들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정권은 KBO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당 사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제 의견은 반을 갈라야 된다. 양대 리그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지만 이사회에서 또 어떤 결정이 내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이 피플 마지막 코너에서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 오늘 정말 시간이 짧아요. 다음에 꼭 한번 더 나와주시고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일승에게 야구란? 인생이죠. 예. 이게 인생이다고 대답하는 분들을 제가 이 코너에서 벌써 3번째. 근데 저는 왜 제 인생이냐 그러면. 그만큼 자기 일에. 전부 다 올인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야구로 인해서 저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람이 됐고. 사람이 됐다는 게 좀 뭐하겠지만 굉장히 제가 생활에 문란하다가 야구를 통해서 저는 제가 바른 길로 들어섰고 야구를 통해서 저는 인생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에 야구는 진짜 제 인생입니다. 예. 야구로 인해서 문란했던 생활이 직돈됐다. 고해성사까지 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피플 우리 레전드 해설위원 하일승 씨와 함께했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국제뉴스에서도 전달됐는데 전산장애로 나스닥 거래가 3시간 넘게 중단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뉴욕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어쨌건 뉴욕 증시는 어제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0.44% 뛰어서 14,963.74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존스는 7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0.86%, 나스닥 지수는 1.08% 올랐습니다. 그 상승 이유는 뭡니까? 구매관리자 지수 PMI라는 게 있는데요. 각국에서 주요 기업의 그 구매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경제지표입니다.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을 기대해서 향후에 구매를 늘린다 이런 뜻이고요. 50이 안 되면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구매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제 나온 그 미국과 중국, 유럽의 구매관리자 지수가 모두 좋게 나왔습니다. 중국의 8월 제조업 PMI 잠정치는 50.1로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유로존의 8월 PMI 속보치도 51.7로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둘 다 전달 및 시장 전망치가 높았습니다. 미국의 8월 제조업 PMI 지수도 53.9로 지난 7월에 확장치인 53.7을 웃돌았고요. 시장 전망치인 54.0에는 소폭 못 미쳤지만 경기 확장을 뜻하는 50선을 훨씬 넘어섰고요. 특히 지난 3월 이후에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세계 경제를 이끄는 3대 축인 미국, 중국, 유럽의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시장이 올랐습니다. 다만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있어서 상승폭은 1% 안팎에서 제한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까지 그 신흥국 위기가 그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가 3일째 큰 폭으로 내리는데 국제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죠? 예, 어제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현재 그 AA-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치는 작년 9월에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에서 AA- 한 단계 올렸었는데요. 피치는 한국의 가계부채와 글로벌 경제금융 환경 변동 등 대내의 이런 불안 요인들이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정부의 신용등급을 알려왔습니다. 피치는 한국 경제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올해 1분기 1.5%, 2분기 2.3%를 기록한 점은 엔화 약세가 경제 영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 은행 재무 변전성 악화, 가계부채 위기, 잠재 성장률 하락 등은 그 향후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피치도 이 가계부채 위기를 지적했는데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해서 지금 900조를 넘어서서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왔죠? 예, 어제 산업은행은 2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980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는 역대 최대치인데요. 석 달 만에 16조 9천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계부채는 2011년 2분기 이후에 증가율이 꺾어졌고 또 지난 1분기에는 2008년 금융위기에 처음으로 총액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 분기 만에 크게 늘어난 겁니다. 예,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지난주 많은 분들이 나도 중산층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몇 분이 의견을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4인 가족 기준 가처분 소득 평균치인 연봉 5,500만 원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이 많은 우리는 중산층을 가름하기가 참 어렵죠. 퐁피두 전 프랑스 대통령이 말한 중산층을 말씀드릴까요? 외국어 한 개쯤 할 줄 알고 스포츠를 즐겨야 하며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한다. 미국 공립학교 교과서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 하나가 있어야 한다. 중산층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인책이 출발 새침 지금까지 진행의 전인식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